근데 제가 실수가 워낙 많은 편이라서 그게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오답노트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답노트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정리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안해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올해 합격생의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합격생의 스펙이라고 할까? 간단히 소개하자면 올해 1차 컷보다 플러스 15점 네. 높게 서울에서 합격한 수학 임용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입니다. 우리 후배님의 인터뷰를 하려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일 병행하셨죠? 그쵸? 장수생이기는 하지만 네. 일 병행을 하면서 어쨌든 1차 컷보다 플러스 15가 높았으니까 물론 네. 2차는 적당히 본 바람에 플러스 7.8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네. 만들어 봅시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뭘까 일단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공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선생님 합격하고 난 1년 뒤부터 그때부터 9년도까지는 쭉 일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5, 16, 17, 18, 19. 그러면 16, 17, 18, 19는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진짜 아가리 수험생이라고 하면 대충 다 아실 텐데 그냥 그때 뭘 했냐면 수학, 교육학, 실론과 수교재가 뭔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고 교육학에 무슨 과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이렇게 일만 하다가 이제 선생님 유튜브에도 있는 합격자 친구랑 같이 이제 올인을 하면서 그때 20년도, 21년도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올인을 하고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다른 직업을 잠깐 갔다가, 그러다 기간제를 하다가 2년도, 22년도에는 7개월 병행, 그리고 23년도에는 1년 풀 병행,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올인했을 때 좀 1차를 합격했던 적도 있었나요? 1차를 합격했던 적은 없고 보통 다 컷에서 마이너스 1, 2점 이내였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1, 2점. 올인을 했을 때부터는 1차 네. 컷보다는 마이너스 1, 2점? 그러니까 20년도에는 마이너스 0점 몇이었던 것 같고 제가 기억에. 근데 1년도에는 오히려 꽈락을 겨우 넘었었어요, 갑자기.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길이 아니다 싶었다가 왔죠. 어쩔 수 없이. 네,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올인했을 때 공부 방법은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사실 일병행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업 계셨고 네. 2학년, 3학년 걸쳤었죠? 미적분 네. 저랑 같이 꾸준히 네. 얘기하면서 지냈었는데 하루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네. 제일 궁금할 것 그쵸, 같아요. 일단 불합격했던 21년도에는 좀 새벽 공부를 했었어요. 새벽 4시 반부터 6시까지 출근 전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퇴근 후에 이제 낮잠을 좀 잤다가 8시부터 12시 사이에 한 2-3시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두 다 캠스터디를 다 했었습니다. 21년도에는요? 네. 근데 이제 새벽 공부를 하면 좋은 점이 아침에 머리가 좀 쓰지 않은 머리라서 머리가 덜 아파요. 그래서 전공 공부를 새벽에 할 수 있고, 근데 장점은 그건데 단점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잠만 자길래 그걸 다 과감히 포기하고 뒤에 공부할 시간 좀 늘렸었어요. 그게 어떻게 효율적이었던 것 같나요? 네. 근데 이걸로 합격하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새벽 공부로. 새벽으로? 근데 저와는 안 맞았다는 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는 새벽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신에 학교 일과 중에 모든 일과 모든 수업 준비를 다 하고, 그래서 일과 시간에 공부도 안 했어요, 상반기에는. 그러고 그러고 와서는 칼퇴하고 6시 반부터 12시까지 좀 순공 시간을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그전 연도에는 순공 시간을 줄였다면. 순공 시간은 이제 순수하게 공부만 하는 시간? 그렇죠. 그러면 그 순수하게 공부만 하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일단 순공을 늘리게 된 계기는 제가 어플을 쓰면서, 그러니까 캠스터디 어플을 핸드폰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사용을 못했고, 그리고 아이패드로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에 제 지인이지만 제가 모르게 비밀번호 설정해서 스크린 타이머 설정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도 부족하면은 핸드폰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엎어놓으면은 공부 시간이 측정이 되는 어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뭘 공부하셨나요? 아, 전공 공부했죠. 어떻게 하셨나요? 그 네. 기본서를 보거나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올인을 했으니까. 그쵸. 올인했던 해가 있고 최종이랑 큰 차이가 안 났으니까. 그쵸. 근데 상반기에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복소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과목, 그런 복소 같은 거는 다시 한번 보긴 했어요. 기본서를요? 복소. 네. 강의는 본 거 없으시고요? 강의는 안 듣고. 네. 그리고 나머지 대신에 상반기에 모고 이개년치 그리고 기출 이렇게 4줄 답안 쓰기 형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전 연도에도 했던 방법이지만 조금 더 이제 합격했던 해와 다른 거는 문제를 하나 풀 때 양을 좀 줄였고요. 문제 푸는 양을 줄였고, 그리고 4줄 답안 쓰면서 내가 채점 핵심 요소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제를 다시 풀 때 이 정리를 왜 써야 되며 이 정리 말고 다른 정리는 적용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다시 풀었을 때 내가 틀릴 만한 부분이 뭔지, 자체적 오답도 이렇게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질을 높이셨네요. 네.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쵸, 점검하는 그런 그쵸, 걸 그쵸. 많이 하셨군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에 이 친구는 계산 실수가 되게 많아서 그 실수를 어떻게 줄여야 될까를 항상 고민을 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윤양동 가서 상담받고 그죠? 상담을 받고 했던 방법이 이제 저는 오답노트라고 맞아요.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오답노트가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혹은 실수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오답노트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모고 시즌에 그냥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모고를 풀어보면서 그때는 눈을 보고 풀 수 있네? 이러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이디어 떠오르면. 근데 제가 실수가 워낙 많은 편이라서 그게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답노트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 정리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지 좀 더 깊게 생각, 그리고 기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실수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를 끌어다가 제가 찾아다가 풀었어요. 이렇게 오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초점이 뭐냐면, 이런 공부 방법을 혼자 해야 되나? 아니면 스터디원하고 같이 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실수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 확인을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신 메타인지 능력이 높으신 분이라면 혼자 해도 되지만 저는 아니기 때문에 스터디원과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스터디원하고도 이런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닌 방법도 있었는데 그냥 문제만 올려서 다다다 푸는 방법이 있었고, 첫 번째는 그거였고, 하나는 오답은 아닌데 스터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겠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뭐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스터디 시간에.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을 공유한 그쵸, 이런 그쵸. 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사실 일병행을 하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학교 일이 수업계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시 퇴근하기도 힘든 그거니까. 근데 수학과 선생님들이 또 자주 맡게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밸런스 조절은 어떤 식으로? 초근을 안 하자가 제 목표였어요. 초근을 안 하자. 왜냐면 초근을 하면은 그 순간 그날 공부는 안 하게 돼요. 제 흐름상. 아무리 일찍 도착을 해도 집에. 그래서 일과 중에 모든 일과,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수업을 2개를 준비하면서 수업 욕심이 갑자기 선생님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프린트 만드는 헛짓은 아니지만 프린트도 만들고 수업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일과 내내 진짜 그냥 일과 시간에 다 일과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퇴근해서는 일은 완전히 접고. 끝. 근데 이게 다 비담임이었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쉬는 날은 있었어요? 네. 어떻게? 체력이 쓰레기라 한 수요일쯤 항상 무너져요, 저는. 그래서 수요일날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1시간이라도 공부하고 집 가서 그냥 일찍 자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뭐 따로 운동은 안 하고? 네.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저 많이 징징댔습니다. 아, 그치. 그 힘드니까 사실 그쵸.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면서. 근데 그쵸. 합격하기 전까지는 늘 드는 생각이니까 합격을 할 때까지 마음을 굳게 먹고 일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다. 길게 보면 나쁘지는 않다. 근데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일병행하는 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올인하는 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이제 올인으로 성적이 최대치로 끌어올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일병행을 하는 게 좋지. 시작하면서부터 일병행을 하면 그 절대적인 양이 좀 그쵸.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요새는 워낙 문제를 워낙 많이 푸는 시험의 형태니까 네. 시험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쵸. 그러면은 또 뭐가 궁금할까요? 제가 뭐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스터디 방법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스터디 방법들은 워낙 맞아요. 많으니까 사실 일병행에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또 스터디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를 맞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맞아. 어떤 스터디 방법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정리했을 때 일병행하면서 절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일병행하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 그냥 나는 이걸 무조건 해야 돼. 전 초반에 그게 있었어요. 나는 이걸 무조건 캠스터디를 참가해야 돼서 그냥 가서 앉아있고 펜만 이렇게 내비치고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딴짓 가능해요. 캠 여기 켜놓고 이 아래에서 핸드폰도 할 수 있고요. 별거 다 가능합니다. 그럼 스터디 왜 하는 거야? 그쵸? 근데 이걸 채워야 된다. 압박감이 있어서 그랬는데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쉬세요. 근데 이 과감하게 쉴 때 많은 판단을 했어요. 저는 이게 내가 하기 싫어서 하고 쉬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피곤해서인가, 이거를 한 3-4번의 단계에 거쳐서 질문하면서 좀 이렇게 스스로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병행하면서 멘탈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애들 때문인지 수업 때문인지 뭐 학생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로. 그때 학교랑 자기 일이랑 좀 분리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저는 4시 이후면 딱 거기 스위치를 껐어요. 끄고 그냥 좀 돌아왔다. 나는 수험생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네. 돌아서 멘탈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멘탈 관리. 주변에 이제 뭐 이런 일병행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찡찡댐을 같이 하고 익명 카페들도 요새 많아요. 이제 저희 전공 카페나 익명 카페 이런 데 가서 징징대고 저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멘탈 나갈 때마다 그 카페에 일병에 합격하신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계세요? 이러고 댓글로 막 달았어요. 궁금한 점을.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를 계속 관리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한테 보내주신 사전 인터뷰도 나름 했거든요. 보내주신 거 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데 꼭 하고 싶은 말 한번. 그것이 실수에 관련이었나요? 네. 일단 제가 과거에 저는 굉장히 계산 실수가 한 15점, 20점 이 정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난 이거 아니면 이거 플러스 했을 때 모고에서 한 10등 안에 드네? 이러고 막 자만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되게 뼈 때리는 조언 해주신 게 그렇게 해서 너의 위안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네 합격에 영향이 가냐, 도움이 되냐 이러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냥 나는 자기 위로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 그 상위권으로 모고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틀리더라고요. 근데 실수폭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틀려요. 틀릴 만큼 5점에서 10점 이내로. 그래서 이 실수를 그냥 위로로만 삼지 말고 내가 왜 틀렸는지, 계산은 어느 계산에 주로 틀리는지 저 그런 것까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2자리 이상 계산은 암산을 하지 말자, 못 쓰자 이런 거. 그리고 나누기 할 때 뭐뭐 나눴으면 잘 틀린다 이런 것까지 혼자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죠. 결국은. 그쵸. 나를 아는 메타인지가 교육학에서도 늘 말하지만 상위권으로 가려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 내가 이게 내 길이 맞나, 일병행 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 임용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실 때는 본인도 잘 생각해야 되고, 제가 제일 도움이 됐던 건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 중에 합격한 스터디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선생님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이게 좀 제가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냐, 합격이 먼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런 거 듣고 고민도 했고 정말 하실 거라면 이게 안 믿기실 거예요. 존버가 성공한다를 믿으시고
내 시험 유형과 나에게 맞는 해에 왔을 때 합격한다는 걸 믿고 안 되면 내년에도 일하면서 공부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파팅. 꼭 저희 후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세요. 서울 자리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에 물어봐서 제가 대댓을 달아드리는 걸로 제가 대댓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